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해 4분기에 대표님께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희 모래세무를 시청해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 수행하고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법인세와 잉여금 관리 측면에서 4분기에 해야 할 일을 다루었다면 오늘 시간에는 가족으로 부의 이전의 관점에서 올해가 지나가면 더 이상 활용하기 힘들어지거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해당 영상을 놓치셨거나 확실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결정을 못 내리신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안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번 2024년도의 세법 개정안을 소개해드리면서 특정 법인과 그 특정 법인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한 특정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45조의 5의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상증세법 45조의 5를 적용하는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자본거래라 함은 증자나 감자 또는 이익소각 등의 거래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자본거래를 통한 특정 법인의 주주들이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증세법 45조 5에 관한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특정 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를 올해 안에 진행하느냐 내년 이후에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증여세는 과세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 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본래 법인세법은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해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본거래에 한해서만큼은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주주에게 곧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과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는 20.9% 지방세까지 포함이죠.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라는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부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요. 법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증여세 세율 구조는 최대 50%까지 부담 세율이 증가할 수 있고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라면 합산과세 이슈로 인하여서 세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증세법 45조의 5의 개정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9.9% 내지는 20.9%의 법인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라면은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부담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만약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이전해 와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 가치가 이미 높게 형성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플랜이 정말 실익이 있는 것인지 부의 이전 규모는 어디까지 설정해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세부담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시고 그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있어서도 절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익 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 증여에 관한 것입니다. 대략 3개월 전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9월에는 이익 소각 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규정 통과가 되면은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익 소각 시 과세되는 배당 소득과는 무관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아직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 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 증여 시점을 올해로 세팅하는 의사결정이 향후 세부담의 관점에서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래세무 채널을 통해서 이익 소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익 소각 제도는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대표님 중 법인 잉여금 개인화할 목적으로 이익 소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올해 안에 주식 증여를 먼저 해보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스케줄이 상당히 딜레이되는 측면과 그로 인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였고요. 두 번째가 이익 소각을 위한 배우자로의 주식 증여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잉여금을 개인화할 목적 그리고 법인과 대표님께 집중되어 있는 부를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세부담 절감과 성공적인 부의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들이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